메시가 미국으로 올 때 누구나 36세 선수의 휴식 결정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터 마이애미를 마지막 순위에서 리그컵 우승으로 이끈 폭발적인 퍼포먼스 후에 세계는 한 번 더 메시의 재능에 놀라며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특히 인터 마이애미가 MLS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메시가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이며 미국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 v MLS 홈경기 데뷔 경기에서는 내쉬빌을 맞이했습니다. 감독 타타 마티노는 메시를 주요 선발 라인업에 포함하고 동시에 그의 익숙한 4-3의 3전술로 돌아갔습니다. 메시가 로버트 테일러와 조세프 마티네즈와 함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2주 전에 열린 리그컵 결승 이후 인터 마이애미와 내쉬빌 간의 재경기입니다. 타타 마티노 위 팀은 그 경기에서 상대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 마이애미 위 목표는 절대적으로 3포인트뿐입니다. 그들은 동부 지역 순위에서 꼴찌에 있습니다. MLS 플레이오프 참가를 위한 점수는 11점 남았으며 시즌은 아직 11경기 남았습니다. 따라서 메시와 동료들은 우승의 꿈을 이루기 위해 MLS 경기마다 실제 결승 경기처럼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5분 동안 공이 거의 내쉬빌이 반바짝 부분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자신의 신성한 DRV PNK 경기장에서 무시무시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선두로 한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험은 내쉬빌이 수비 준비를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도봤습니다. 그들은 홈팀의 강력한 공격을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메시가 16m 원형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을 때 그의 골을 찾기 위해 내쉬빌 위 수비수들이 빠르게 다가와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메시를 막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장에서의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27분에는 메시가 조디 알바에게 멋진 패스를 연출하여 그를 내쉬빌 위 골키퍼 엘리엇 페이코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터 마이애미의 왼쪽 수비수는 공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단 5분 후에 메시는 로버트 테일러에게 16m 원형 지역 가장자리에서 공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16번 선수가 크로스바를 넘어 슛을 날렸습니다. 많은 팬들은 축구에서 기회를 놓치면 상대팀의 골이 올 수 있다는 법칙을 이해하며 팀에 대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터 마이애미가 골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 또한 이를 이해하고 있으며 동료들이 기회를 놓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도록 격려합니다. 메시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패스에서 드리블로 그리고 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쉬빌 위 강력한 수비를 뚫으려고 노력합니다. 제44분에 메시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어시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롤베르트 테일러에게 완벽한 롱 패스를 보내어 테일러가 페니코, 고토키퍼 페이코와 1대1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테일러는 메시가 주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테일러가 메시가 만들어낸 여러 기회를 놓친 후 조세 마르티네스 또한 내쉬빌 위 수비선에 압력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내쉬빌은 계획에 충실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반격 기회를 기다렸고 여러 번 인터 마이애미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양 팀의 기회는 모두 놓쳐지며 전반전은 어떤 골도 없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이닝으로 넘어가면서 인터 마이애미는 계속해서 내쉬빌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팀은 더 이상 수비만 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격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양 팀은 대략 15분 동안 고립되어 있었고 60분에 다시 한번 공이 메시 위 발 아래로 돌아갔습니다. 내쉬빌 위 16m 원형 지역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는 단지 드리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패울당했습니다. 거리는 메시에게 유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20m 거리에서의 메시 위 프리킥은 페이코 골키퍼를 넘어갈 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득점을 찾던 중 70분에는 인터 마이애미 위 골문을 뒤흔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는 오프사이드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메시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 골실화를 피한 후 메시는 서서히 중앙 라인 근처에서 더 많이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비와 공격 모두에 헌신하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메시는 성공적인 차단 상황도 가지며 내쉬빌 위 패스를 인터 마이애미 위 반격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메시가 아직 빛을 발하지는 못했지만 팬들은 메시의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할리우드 영화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하여 득점할 수 없으며 메시 주변의 동료들도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번 볼이 메시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패스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에게 패스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슈빌 역시 메시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메시에게 패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분에는 다시 한번 인터 마이애미가 벌어진 자유킥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가 약 30m입니다. 메시는 볼을 내슈빌의 수비수에게 튀기게 되어 코너킥을 얻습니다. 이 시점에서 메시의 눈에 실망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인터 마이애미가 이렇게 어려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기가 끝에 가까워질수록 플로리다 팀은 내슈빌의 골문을 향해 스코어를 내기 어려워합니다. 90+7분에는 메시가 더 이상 동료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는 놀라운 단독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그는 중앙에서 나슈빌의 두 선수를 피해가는 멋진 드리블을 선보였지만 오른발 슈팅은 페니코, 게리 팔린가 높은 집중력을 보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골을 창출하지 못하는 시간이 바로 주심의 경기를 마치는 휴식 타임이었습니다. 메시는 헌신적인 하루의 경기를 펼쳤지만 그는 팀에 완벽한 3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뉴욕 레드불스와의 경기에서도 메시는 골을 넣었지만 소파스코어에서는 그에게 7.7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슈빌과의 경기에서는 메시가 8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메시의 헌신과 투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3번이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상대를 7번 이상 제치며 2번이 성공적인 차단을 시도하고 88%의 정확한 패스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에게는 승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내슈빌과 같이 강력한 팀과 승점을 나누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메시 이전에 인터 마이애미가 너무 많은 패배를 겪었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그들은 미국 축구 메이저리그 MLS 동부지구 순위에서 꼴찌에 서 있다. 현재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단 1점만을 얻은 상황에서 기회는 실제로 많이 좁아졌다. 인터 마이애미는 24경기 후에도 14위에 머물러 있으며 22점을 기록하고 있다. 타타 마티노 감독의 팀에게 기적을 창출할 10경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과 집중훈련을 해야 하는 단기간 동안 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경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메시가 없는 9월에 인터 마이애미는 바람과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DRV PNK 홈그라운드를 소유한 팀이 어떻게 극복할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큰 도전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가 없을 때 자신들의 강점을 입증하는 데 이 시간을 활용할 것이다. 타타 마티노, 인터 마이애미 위 탁월한 감독이 한 말처럼 우리는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인터 마이애미가 리그컵 우승자의 면모를 유지하고 MLS에서 더 많은 중요한 점수를 얻을 것을 희망합니다. 메시가 팀에 복귀하면 모두가 2023년에 성취할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막 시작한 것이며 인터 마이애미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는 항상 여기 있어 팀과 함께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콘텐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하여 우리 채널의 모든 비디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부분에서 다시 만나봅시다.